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번 심층 분석의 주제는 단순한 스포츠 뉴스나 경기 프리뷰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 대륙 전체를 말 그대로 휩쓸고 있는 거대한 현상, 바로 손흥민 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현상을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서 오늘 저희 앞에는 수많은 자료들이 쌓여 있습니다. 최신 스포츠 기사들은 물론이고 월스트리트의 경제 분석 보고서, 그리고 축구계 내부 소식통들이 전해온 꽤 흥미로운 정보들까지 모두 모았습니다. 이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대체 어떻게 한 명의 선수가 단순히 공을 차는 스타를 넘어 하나의 경제적, 문화적 아이콘으로 진화했는지 그 핵심만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최근 있었던 하나의 해프닝을 먼저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3월 8일 LA FC와 FC 댈러스의 경기 티켓 예매가 있었는데요. 온라인 창구가 열린 지 단 몇 분 만에 모든 티켓이 매진됐습니다. 단순히 표가 팔린 수준이 아니라 수십만 명의 동시 접속자가 몰리면서 서버가 일시적으로 다운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죠. 게다가 경기장의 VIP 좌석 가격은 무려 32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재미있는 건 저희가 확보한 연예계 소식통 자료에 따르면 티켓을 구하지 못한 한 할리우드 스타가 다음 작품 출연료 일부를 포기해서라도 그 경기만큼은 직접 보고 싶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매 당일 LA 한인타운의 한 식당에서는 밥을 먹던 사람들이 일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휴대전화만 쳐다보면서 예매 전쟁을 치르는 진풍경이 벌어졌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열기가 단순히 인기 있는 스포츠 스타를 향한 팬덤 현상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관련 데이터들을 종합해보면 미국 프로스포츠 149년 역사상 단일 선수가 이 정도의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지각 변동을 일으킨 전례를 찾기 힘듭니다. 이건 캘리포니아의 한 축구 경기장 안에서 소비되고 마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 현상 배후에는 도시의 인프라를 움직이는 경제학적 가치가 맞물려 있고요. 심지어 세계 축구의 중심인 피파조차 기존의 마케팅 공식을 수정하게 만드는 거대한 시스템적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320만 원짜리 티켓 이면에 숨겨진 진짜 구조적인 가치들을 하나씩 연결하고 분석해 볼 겁니다. 그럼 먼저 다가오는 3월 8일, 이 모든 거대한 현상의 진원지가 될 BMO 스타디움의 잔디 위로 여러분을 안내해 보겠습니다. 기상 자료를 보면 경기 당일의 조건은 꽤 흥미롭습니다. 기온 22도, 습도 45%. 선수들이 근육의 피로도를 덜 느끼면서 폭발적인 스프린트를 하기에 최적화된 완벽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상대 팀의 기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FC 댈러스의 수비수 오사제 우르호 기대가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손흥민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그보다 먼저 달리는 것뿐이다. 전술적으로 이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단순히 먼저 달리면 막을 수 있는 걸까요? 사실 그 발언이 보도된 직후에 여러 전술 분석가들이 꽤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축구에서 손흥민 선수의 속도를 제어한다는 건 단순히 100m 달리기 기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비수들이 겪는 진짜 문제는 물리적인 스피드가 아니라 그가 공간을 창출할 때 발생하는 인지적 과부하와 일종의 공포심에 가깝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당찬 선전포고를 했던 우르호 기대 선수의 심리 상태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가 경기 며칠 전 자신의 SNS에 손흥민 선수의 7번 유니폼 사진을 올렸다가 황급히 삭제한 일화가 있더군요. 존경과 두려움이라는 그 모순된 심리가 그 삭제된 사진 한 장에 그대로 드러난 셈입니다. 스포츠 심리학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인지 부조화는 실제 경기 중 찰나의 순간에 수비수의 판단을 늦추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비수는 상대방의 움직임에 본능적으로 반응해야 하는데 무의식 중에 상대의 위상을 의식하게 되면 반응 속도가 미세하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전설적인 선수들의 평가를 보면
그런 분석이 더 피부에 와닿습니다. 제이미 캐러건은 방송에서 손흥민과 데 브라위너의 양측면 공격을 두고 시속 300km로 달리는 기관차 앞에 맨몸으로 서 있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지네딘 지단의 코멘트는 더욱 구체적입니다. 우르호 기대가 방패라면 손흥민은 그 방패를 원자 단위로 분해해버리는 레이저 같다고 했습니다. 댈러스의 수비가 무너지는데 90분은 사치고 단 몇 초면 충분할 것이라는 평가였는데요. 지단이 굳이 레이저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를 전술적으로 뜯어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레이저는 좁은 틈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관통하죠. 현대 축구에서 수비수와 수비수 사이의 좁은 공간, 이른바 하프 스페이스를 타격하는 손흥민의 타이밍을 묘사한 겁니다. 수비 진영이 형태를 갖추기 전에 혹은 형태를 전환하는 그 1초 남짓한 균열을 비집고 들어가는 능력이 댈러스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날카로운 지적인 거죠. 여기에 리오넬 메시마저 사적인 자리에서 단 한 번의 터치로 경기 흐름을 바꾸며 축구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다고 언급했다는 전언까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댈러스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팀은 아니라는 내용도 준비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댈러스의 반격 카드로 페타르 무사의 골 감각이 언급되고 있고요. 특히 중원의 핵심인 란 비냐민 선수의 훈련 방식이 아주 눈에 띄더군요. 이 선수가 최근 훈련에서 특수 제작 귀마개를 끼고 패스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BMO 스타디움의 엄청난 홈팬 함성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라는데 함성이 경기력에 그렇게 물리적인 영향을 미치냐고요? 음향학적 데이터와 구장 구조를 분석해보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대비책입니다. BMO 스타디움은 관중석과 피치의 거리가 가깝고 소리가 모이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거든요. 6만 명의 함성이 특정 데시벨을 넘어가면 선수들 간의 콜플레이, 즉 서로의 위치를 알려주는 의사소통이 물리적으로 차단됩니다. 댈러스 입장에서는 함성으로 인한 시야 밖 전술적 고립을 막기 위해 시각적 인지 능력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셈입니다. 함성을 차단하려는 댈러스와 그 함성의 에너지를 활용하려는 손흥민의 대결. 이 심리적이고 환경적인 변수가 이번 경기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방금 전술적 분석과 6만 명의 함성, 그리고 320만 원짜리 VIP 티켓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현상 이면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자료가 있습니다. 티켓이 20분 만에 매진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던 날 밤, 모두가 떠난 텅 빈 훈련장에 혼자 남아 무려 300번의 슈팅을 반복하고 있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 본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와 천문학적인 티켓 값이 자신을 짓누르는 압박감이 아니라 팬들에게 증명해내야 할 책임감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책임감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경제학자들과 구단 경영진이 그를 장기적인 핵심 자산으로 평가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프로스포츠에서 선수의 성실함은 곧 부상 방지와 꾸준한 퍼포먼스, 즉 자산의 안정성을 의미합니다. 경제 보고서들을 살펴보면 이번 댈러스전 단 한 경기만으로 발생하는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한화로 약 500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주변 호텔 숙박비가 평균 5배 이상 뛰었고요. 주말 동안 타주와 해외에서 몰려드는 인구로 인해 LA 국제공항의 수화물 처리 시스템이 지연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엄청난 파급력이죠. 그런데 이런 경제적 수치와 더불어 자료를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눈여겨본 건 그의 행보였습니다. 경기 전날 그가 방문한 곳이 스폰서 행사장이나 대형 방송국이 아니라 지역의 아동병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화도 아주 중요합니다. 티켓을 구하지 못한 어린 환자들에게 유니폼을 건네면서 내일 경기장에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느낄게요. 우리는 함께 뛰는 겁니다. 라고 말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이 현상이 왜 일회성 트렌드로 끝나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본과 마케팅이 아무리 뛰어나도 대중과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하면 그 브랜드 수명은 짧을 수밖에 없거든요. 피치 위에서는 철저한 프로페셔널로 상대를 압도하고 피치 밖에서는 이민자 커뮤니티와 현지 팬들, 그리고 소외된 계층까지 아우르는 인간적인 온기를 보여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단순한 축구 팬을 넘어 대중 전체를 끌어안는 거대한 브랜드 가치가 구축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야를 캘리포니아에서 전 세계로 한번 넓혀보겠습니다. 글로벌 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피파는 글로벌 스포츠 비즈니스계를 꽤 시끄럽게 만든 이슈가 있었습니다.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이 미국 축구협회에 이른바 비밀 지시를 내렸다는 내부 폭로입니다. 지시의 핵심은 간단 명료합니다. 이번 월드컵의 흥행은 손흥민에게 달려있다. 그를 축구의 신처럼 대우하라. 그가 이동하는 동선에 레드카펫을 깔고 특별 경호팀을 배치하고 심지어 선수단 숙소에 한국 최고 수준의 요리사들까지 전담시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폭스 스포츠의 월드컵 카운트다운 공식 포스터를 보면 리오넬 메시나 킬리안 음바페가 아니라 태극기를 두른 손흥민이 가장 큰 비중으로 정중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을 위해 이 상황을 조금 쉽게 풀어드리자면 세계 축구를 관장하는 피파가 왜 굳이 특정 아시아 선수 한 명을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는 것일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149년 축구 역사상 피파가 이런 방식의 핀포인트 마케팅을 지시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그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우리는 시계열을 조금 되돌려서 미국 리그 2라운드 휴스턴 원정 경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경기가 바로 피파와 월스트리트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기폭제였기 때문입니다. 섭씨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치러졌고 습도도 엄청났습니다. 무엇보다 6만 명에 달하는 휴스턴 홈팬들이 원정팀 에이스인 그에게 엄청난 야유를 퍼부었던 경기였죠. 선수로서는 정말 최악의 조건이었고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극단적으로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그가 보여준 퍼포먼스가 핵심이었습니다. 홈팬들의 야유 속에서도 조용히 잔디 상태를 체크하고 경기에만 몰입하더니 후반전에 완벽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팀의 2대0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흥미로운 건 종료 휘슬이 울릴 때 그 6만 명의 야유가 환호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경제적 개념이 등장합니다. 당시에 피파 마케팅 관계자들이 인판티노 회장에게 올린 보고서에 따르면 손흥민이 공을 잡는 순간 그와 관련된 부가적인 경제 가치가 실시간으로 동반 상승한다는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시청률이 오른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생태계를 의미합니다.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은 이것을 손흥민 지수, 즉 손흥민 인덱스라는 독자적인 경제 지표로 명명했습니다. 이 지수가 측정하는 건 단순한 유니폼 판매량이 아닙니다. 그가 출전하는 경기에 글로벌 중계권 프리미엄, 그를 스폰서하는 기업들의 B2B 거래 증가율, 경기장 주변 지역의 관광업 매출 상승, 심지어는 그가 속한 리그를 소비하는 새로운 아시아계 인구의 유입 비율까지 모두 합산한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가 LAFC로 이적한 이후 미국 내 한국 관련 브랜드 가치 파급력이 이미 10조 원 규모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월드컵 기간 동안 이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파의 입장은 아주 명확한 비즈니스적 계산인 겁니다. 월드컵이라는 메가 이벤트를 앞두고 북미 시장과 아시아 시장을 동시에 폭발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경제적 트리거가 바로 손흥민이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티에리 앙리가 단순히 축구를 배워서 얻는 능력을 넘어선 거대한 현상이라고 말한 것이나 지네딘 지단이 세계 축구의 중심 이동 기준점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가고 있다고 평가한 것도 바로 이런 거대한 시스템의 변화를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 현상을 조금 다른 각도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다양한 자료들 중에는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이 상황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꽤 비중 있게 다뤄져 있거든요. 일부 영국 언론의 분석 기사를 보면 미국의 거대한 자본주의 시스템이 아시아계라는 그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철저하게 상업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는 어느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 이 현상을 둘러싼 여러 팽팽한 논쟁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여러분께 공유해 드립니다. 거대한 자본이 스포츠에 개입될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매우 타당한 사회학적 지적입니다. 이 지점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자본이 자신을 극도로 상품화하려 한다는 비판, 그리고 피파가 월드컵 흥행을 위해 자신을 신처럼 대우하라는 비밀 지시, 어마어마한 정치적 자본적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서 정작 당사자인 선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그 힌트는 앞서 언급한 휴스턴 경기 직후 진행된 ESPN과의 인터뷰에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기자가 아주 직설적으로 물었었죠. 전 세계 축구계와 자본이 당신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느냐라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저는 그냥 축구를 사랑할 뿐입니다. 포스터의 정중앙에 배치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제가 오늘 피치 위에서 팬들에게 얼마나 즐거운 경험을 주었느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죠. 저는 축구의 신이 아닙니다. 그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뛸 수 있어 감사한 한 명의 선수일 뿐입니다. 그런 겸손함이 그저 말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일화도 자료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라커룸으로 들어가던 그가 관중석의 한 한국 팬에게 다가가 자신의 유니폼에 사인을 해주고 끼고 있던 장갑을 건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이 잔디 위에서 함께 뛸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언론이 그를 두고 자본주의의 도구라 비판하든 피파가 그를 글로벌 마케팅의 핵심으로 포장하든 결국 이 거대한 생태계를 지탱하는 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선수의 진정성입니다. 320만 원짜리 티켓을 사는 부호부터 관중석 구석의 어린 팬까지 동일하게 대하는 그의 태도와 본질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천문학적인 손흥민 지수도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한 축구 이야기 이상을 나누었습니다. 149년 축구 역사 속에서 한 선수가 피치 위에서 보여주는 전술적이고 압도적인 기량, 한 도시의 경제 인프라와 10조 원 규모의 브랜드 가치를 움직이는 파급력, 그리고 그 가장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팬들을 향해 본질을 지켜내는 인간적인 태도까지. 이것은 다가올 월드컵의 마케팅 전략에 관한 분석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패러다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이 여정을 계속 지켜보며 응원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생각해 보실 만한 도발적이고 흥미로운 화두를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 단 한 명의 선수가 월드컵이라는 글로벌 메가 이벤트의 마케팅 방향과 개최국의 경제 지표까지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다면 앞으로 미래의 스포츠 구단들은 선수를 스카우트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볼까요? 어쩌면 달리기 속도나 콜 결정력 같은 전통적인 신체 능력 데이터보다 그 선수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대한 경제적 생태계 구축 능력, 즉 이코시스템 포텐셜을 1순위로 평가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손흥민 선수가 무심코 피치 위로 쏘아올린 이 변화에 공이 미래 스포츠 산업 전체의 평가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선수의 가치를 평가하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점, 새롭고 흥미로운 시각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 수많은 데이터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잔디 위에서 그리고 피치 밖에서 또 어떤 놀라운 장면들을 만들어 갈지 여러분 각자의 시선으로 지켜보시는 것도 아주 즐거운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도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고 세상의 흐름을 짚어내는 새롭고 흥미로운 지식 탐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역동적인 변화의 목격자가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